계약관계에서 자유로운 아티스트의 전담 회사로 아이돌이 한시적 계약 이후 이적할 때마다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스포츠 업계에서 스포츠 에이전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건 말이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사건 초반에 나왔던 생소한 단어, 바이아웃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업계. 죄송합니다. 이번 이슈에 딱 한 번만 더 물려 들어갈게요. 다음에 한번. 먼저 저는 인생 10회차 정도 망한 후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전은 시나리오와 소설 창작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 이슈에 빠지고 싶어 하는 이유, 향후 채널의 방향에 대해 원고를 쓰고 있다가 전일 8월 29일 안진용 기자님의 더 기버스 대화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진용 기자님의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더 기버스의 내부 문건으로 나온 내용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프 벤자민이라는 외국인의 질문에 더 기버스의 답변은 그 아래 나왔던 내용과 같은 아티스트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나온 그알 편에서는 이건 외군 전문가의 단순한 의견일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진용 기자님의 영상에서 더 기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 K-팝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 및 바운드리를 탈피하여 피프티피프티가 글로벌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집중. 이라는 답변은 더 기버스라는 회사의 스스로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구를 집중해 봤습니다. K-팝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와 바운드리가 뭘까? 여러분은 K-팝 시장에서 딱 떠오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속사와의 문제 아닐까요? 이제껏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여기서 문제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문제의 경계, 어느 선이라 하면 곧 계약의 내용이라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더 기버스라는 회사는 K-팝 시장에서 소속사가 아이들의 성장을 계약이라는 문제로 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의 문장 아닐까요? 이 문장을 통해 제가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했던 퍼즐이 상당 부분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맞춰진 퍼즐을 여기에 대입,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추측을 해볼까 합니다. 1. 교보는 왜 더 기버스에 투자했을까? 간단한 것부터 갑시다. 교보는 100억이라는 돈을 더 기버스에 투자했습니다. 음원 IP 회사로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의 시점에 저 회사에 뭐가 있었죠? 그것도 큐피트 성공 전인 작년인데 여기에 더 기버스가 박히는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는 계약의 틀을 벗은 아이돌을 생산할 것이고 이를 외국 레이블과 연결시키면서 음원을 생산하는 일을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 의문에 대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이미 세계적인 기업 워너와 이 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 첨가되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교보라는 투자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기버스보다 등에 있는 워너, 안 기자님의 영상에 나오는 더 기버스의 그 명확한 포지션, 이 워너와 그 알의 의외의 빠른 손절, 딱히 착해 보이지 않는 더 기버스는 왜 여기서 모든 악역을 도맡고 있을까요? 그 알에서는 심지어 악의 축으로 직접 묘사하지 않았나요? 회사의 정체성이 인기를 핵심으로 하는 프로듀서, 소속사의 개념이었다면 아마도 국내 시장에서는 활동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외국 기업도 아니고. 증거가 워낙 많이 등장해서 할 말이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더 기버스를 소속사라는 주체적인 회사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워너도 그 알까지도 사업적 공생, 연결된 관계라면 이렇게까지 빠른 손절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대중의 분노? 그래서 그 알은 그런 입장문이 끝? 저는 연결관계에서라면 더 기버스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 프로그램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지셔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회사, 곧 기존 방식의 전통적인 소속사의 전체 이익을 분산해서 이익의 일부를 서로 나눠 갖는 이익 공동체의 형태에서라면, 그런 회사에서라면 쉽게 손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 기버스의 소비자는 국내 대중이 아닌 외국 기업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더불어 IP까지 보유한다면 저는 이렇게 추측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아이돌 측과 더 기버스의 관계. 아이돌 측은 이 욕을 먹으면서 도대체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더 기버스에 대한 충성? 저 사람들이 좋아서? 도대체 어떤 식의 가스라이팅을 받았기에 그렇다기엔 요구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요? 소속사 탈퇴 이외에는. 그리고 더 기버스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의 상표권을 왜 아이돌 측에서 선점하는데 이를 방조했을까요? 또는 대중의 의혹처럼 도왔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캐릭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스토리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캐릭터가 개성 나쁜데 일부분 딱 그 한 부분에서 착하다? 그것도 남에게? 여기에 당위성이 보이나요? 더 기버스는 음원 IP 회사라고 합니다. 그 아래서 나왔던 것처럼.
그럼 저작권의 시장성을 아는데 상표권의 시장성을 모른다? 이 부분은 저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체성이 딱 거기에 포지셔닝하고 있다면 조합, 연결과 이로 인한 수익 공유, 그럼 아이돌 측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 추론을 통해 이 구조를 의심해 본다면 아이돌 측은 계약에서 프리한 형태, 매 계약 갱신 시 수익이 상승하는 구조와 상표권을 보장받았고, 더 기버스는 해당 아이돌을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자유로운 어디에도 넘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이런 이득을 받았다면 이 일련의 일들에서 틀이 좀 맞아 보이지 않을까요? 전통적인 영세 소속사의 이익의 분배, 어떤 경우에서도 전홍전 대표님의 어트랙스에서는 해줄 수 없는 그것 말이죠. 그럼 대화 단절의 의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 회사는 어떤 이득을 볼까? 현재 국내 아이돌은 소속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상품으로 키워내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익히 알려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중단기 육성, 전문적인 상품화 시스템 등등. 아이돌이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육성시켜서 사업화할 회사도 풍부하고 넘치지는 않지만 여기에 소모될 투자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전 해외 시장 성공으로 인해 형성된 각종 인프라는 덤이고요. 여기서 어떤 회사가 알짜인 지금 우리가 의혹으로 갖는 템퍼링 같은 일을 이 핵심 비즈니스 구조로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상품성 있는 아이돌을 뽑기하듯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있다. K-팝에 장식당하고 있는 외국 대형 레이블에서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기존 K-팝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 및 바운드리의 탈피, 이 얘기를 외국 자본력 있는 레이블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존 K-팝 회사의 계약 문제가 없는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통적인 소속사로서는 그들의 수익이 음원 저작권, 프로듀싱, 매니지먼트 등의 상당한 축소가 예상되지만, 이것은 사업상 위험 요소의 최소화,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안정적인 음원 수익, 계약 관계에서 자유로운 아티스트의 전담 회사로 아이돌이 한시적 계약 이후 이적할 때마다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스포츠 업계에서 스포츠 에이전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건 말이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사건 초반에 나왔던 생소한 단어, 바이아웃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업계. 더 기버스의 완성 음원 제작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조금씩이라도 창작을 해오던 사람으로 그 부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틀 하나를 바꿔서 사업 모델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음원을 최소 번안에서 법률상 완벽하게 소유했다. 여기서 어트랙트의 투자와 홍보춤은 충분히 대신할 회사가 있다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탐나는 능력 아닌가요? 외국 레이블에서 보면 이 능력을 가진 프로듀서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 아니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배고픈 창작자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창작 능력보다 이런 조합을 해내는 능력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5. K-팝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이 일은 어쩌면 단순 템퍼링이 아닌 조직적인 템퍼링을 하는 전문 기업의 탄생이라는 K-팝 시장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던 사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이렇게 추측해보면 지금까지 전용준 대표님은 그 품격에 반해 보호하고 싶은 단순 기획사 대표였었지만,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K-팝 시장을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구한 역설적인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이 조속하게 정비된다면 말이죠. 기업을 해체해서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대체로 망하거나 망해가는 기업을 토대로 알짜만 분류해서 수익을 냅니다. 추측하기로 이번 경우는 정상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시점, 약점을 파고들어 핵심만 쏙 빼가는 형태의 전문 기업의 탄생 아니었을까요? K-팝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이고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 회사, 단순 템퍼링이라면 좋은 회사, 나쁜 회사, 피해자 같은 정도의 작은 사건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참 못 같아도 단순 템퍼링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저글에서 제가 추측해보는 의도의 회사라면 어떨까요? 4대 기획사가 아니라면 버티기 힘든 기업 사냥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템퍼링. 이 생소한 단어에 처음으로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와, 아찔하지 않나요? 저나 우린 어쩌면 K-팝 시장의 분기점 앞에 서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중이 현명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저의 추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6. 그알 제작진에게 고함. 이제 영상을 내리고 다시 사과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수의 대중이 의혹을 가지는 것과 반대로 당신들을 보호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K-팝의 새로운 발전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아이돌의 계약, 개선으로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좋은 의도가 때로는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제가 이전 편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던 나쁜 편파 방송을 했다고 의심합니다.
그것을 당신들의 공정성이라고 말하며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외국 대형 레이블의 K-팝 시장의 현재까지의 위상과 자산, 향후 시장의 잠재력을 넘기는데 일조한 방송이라면 어땠을까요? 대중이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면 일조가 아니라 협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나온 외국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런 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 역시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해야 할 합당한 선택을 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7.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과 안진용 기자님께. 안진용 기자님, 이번 단독 격하게 칭찬합니다. 정말 격하게 칭찬 또 칭찬합니다. 때로는 작은 실마리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미련한 머리에 남아있던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추가 취재를 격하게, 정말 격하게 응원합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안 기자님께 칭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분명히 얘기 드렸듯이 사실을 취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실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아주 조금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저는 이 이슈와 선을 긋고 이전에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 사과를 드렸던 이유와 향후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한 원고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안 기자님의 단독으로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아서 잠시 오버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기대는 안 기자님과 같은 사실을 취재하는 분께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번처럼 뭔가 해소되는 것 같거나 또는 저번처럼 억울한 일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직이라 상황이 어려워서 객지의 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상 제작 자체를 못하고요. 안진용 기자님 화이팅! 전영등 대표님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기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